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수원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6년 전쯤이죠. 전북 부안에 내려가서 진짜 먹거리를 만들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그 전북 부안의 동양떡방앗관하고 그 주인 김종조 사장님 이야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동양떡방간 이야기인데요. 이분의 여정과 철학,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진 의미,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네, 도시 생활의 익숙함 같은 걸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. 단순히 직업을 바꿨다 이걸 넘어서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, 또 그분이 추구하는 그 진짜라는 가치가 뭘까,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료를 보면 김 사장님의 귀촌 동기, 이게 뭐랄까, 꽤 명확해 보여요. 조용한 삶에 대한 갈망 같은 거,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먹거리, 이걸 직접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, 이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먹거리. 이 표현이 참, 네,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네, 저도 그 표현이 인상 깊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뭐 직업을 바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관 자체가 좀 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어쩌면 현대 사회의 그 대량 생산 시스템 있잖아요. 아, 네네.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? 뭐 이런 것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대량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성찰력. 그럴 수 있겠네요.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. 네, 여기서 진짜라는 게 단순히 뭐 유기농이다, 건강식품이다 이런 걸 넘어서는 생산자와 그 음식 사이의 어떤 진솔한 관계랄까요? 관계요. 네, 그리고 그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재료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 그리고 신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전하려는 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재료를 쓰는 걸 넘어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과정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그 철학 같은 것이죠. 그 철학이 부안읍 설회리 37번지에 있는 동양떡방앗관 여기 운영 방식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요. 네네. 운영 방식이요? 떡은 기본이고 고춧가루, 기름, 미숫가루까지 진짜 뭐 하나 그냥 사다 쓰는 게 없어 보여요. 손수 다 가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자료에 인용된 말도 있잖아요. 기름도 직접 짜고 고추도 직접 말려요. 딱 이 한마디. 네, 맞아요. 그 부분 읽으면서 뭔가 대단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.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. 바로 그 직접 한다는 거. 그게 핵심인 거죠. 소비자들이 사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들이 많잖아요. 식품 가공이라는 게. 그렇죠.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면 더더욱 그렇고요. 네. 근데 그걸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다 관리하면서 아, 여기는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. 이런 신뢰의 기반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. 이게 어찌 보면 요즘 현대 식품 산업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그 김 사장님 말씀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방앗간은 그냥 기계 돌리는 곳이 아니에요. 떡 한 판에도 사람 마음이 담겨야 하거든요. 이 말씀이요. 네, 맞아요. 사람 마음. 기술만으로는 이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. 그 정성이라든지 뭐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손맛 같은 거요. 아, 손맛이요. 네네.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. 목표도 그래서 굉장히 분명하시더라고요. 다른 게 아니라 딱 믿고 먹는 방앗간이 되고 싶다. 네. 결국은 신뢰죠, 신뢰. 음식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고요. 그런 사람 마음, 그 진심이 통한 걸까요? 그 자료에 나온 동네 어르신 반응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네. 그 명절떡 맞추는 어르신 이야기였죠. 네. 우리 집은 명절떡도 여기서 해요. 여기 김 사장님 떡이 제일 쫀득하고 맛있거든요.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이 정도면 뭐 완전 단골 인증 아닌가요? 그럼요. 아주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거죠. 단순하게 물건 사고 파는 그런 거래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인간적인 유대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. 네, 그냥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이웃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방앗간이 그냥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김 사장님 철학처럼 정성,
또 전통, 그리고 사람의 온기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작은 어떤 공동체 공간, 커뮤니티 허브, 뭐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. 아,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, 의미 있네요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귀촌하신 분이 그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사례이기도 하고요. 또 요즘 보면 로컬 푸드나 정직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, 관심이 꽤 크잖아요. 맞아요.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죠? 그런 요구가 바로 이런 공간,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전통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어쩌면 비용도 더 들 수 있고요. 아, 물론이죠. 그건 당연한 어려움일 겁니다. 자료에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찾긴 어려웠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고충이 왜 없겠어요. 네. 효율성이라든지 뭐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전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.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겠죠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먹는 방앗간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것,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전진다고 봐요. 편리함이나 속도만이 능사가 아니다. 시간이 좀 걸리고 어쩌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. 들어보니 김정주 사장님의 여정은 단순히 뭐 떡을 맛있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 이상이네요. 음식에 담는 정성, 그리고 진심, 또 그 과정에서 쌓이는 사람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쩌면 도시를 떠나서 부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진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,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진짜 목걸이의 진짜 의미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진짜 목걸이란 과연 무엇일까?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? 하는 그런 질문이요. 그렇네요.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.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여러분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동양떡방앗간 이야기처럼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